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시영 선수 편 이야기 해볼 건데요.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강시영 선수는 그전부터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그야말로 전설적인 선수죠. 특히나 2019년은 강시영 선수의 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게 됩니다.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강시영 선수가 개인전 은메달 딴 거 제외하면은 이해 거의 모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이로운 업적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 이제 있었던 경기가 총 28경기, 그 중에서 27승을 거둬요. 그리고 1년 동안 3관왕을 2번이나 달성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 결과 강시영 선수는 2019년도에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미 2019년도부터 안산 선수님도 후보군에 올라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때 갑자기 톡 튀어나온 선수가 아니라 안산 선수님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이전부터 국대 선발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실력을 쌓고 어느 정도 이제 명성이 구축된 선수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었을 뿐이죠. 양궁이 사실 좀 비주류, 비인기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이미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가는데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죠. 자, 아무튼 간에 그 여세를 몰아서 강시영 선수는 2021년에 개최된 도쿄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각기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활약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 당시 멤버를 놓고 보면은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세 분이신데 그때 신문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올림픽 경험이 전무한 선수들이 출전을 했다. 근데 올림픽 경험만 없다 뿐이지 강시현 선수는 올림픽 빼고 나머지 모든 경기에서 다 나가서 어마어마한 과업을 쌓으신 분이고 이미 연금 포인트도 다 달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안산 선수님도 올해 선수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적어도 양궁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이때 좀 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이는 이제 안산 선수님보다 좀 더 위긴 하지만 장민희 선수가 좀 더 다크호스, 조커 같은 그런 포지션이긴 했었죠. 자, 아무튼 간에 그 여세를 몰아서 2021년도에도 활약을 하는 등 계속 이제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종종 이제 해설자들 사이에서는 강시영 선수를 두고 파괴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민선 선수하고 별명이 좀 비슷한 뉘앙스인데 붙었다 하면은 상대방이 족족 깨져나간다. 그래서 최민선 선수는 저승사자, 강시영 선수는 뭐 파괴자. 저는 그래서 이분을 파괴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시영 선수는 1번, 2번, 3번 어디에서도 다 그걸 소화를 하실 수 있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거든요. 김재덕 선수하고 좀 유사해요. 그래서 어느 쪽에 배치되든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궁극의 파괴 병기가 아니야.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한국 양궁계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강시영 선수는 하여튼 그 시작부터 좀 남달랐는데요. 강시영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조금 이르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한 3에서 4학년 때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좀 늦게 시작하면 5, 6학년 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강시영 선수는 살짝 좀 빠른 거죠. 그리고 한국 양궁 명가 중에 하나인 경희대에 입학을 한 이후에 2015년부터 한국 양궁 국대지에 합류를 하는 등 순조로운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5년 당시 라인업이 기보배, 최미선, 강치영 이렇게 이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장혜진 선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이 장혜진 선수가 국대에 들어가긴 했는데 1군에 이제 같이 포함은 돼 있었는데 등수는 이제 4등으로 이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상위 이제 최후의 3인에는 또 장희진 선수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그 장희진 선수를 제치고 올라선 게 강치영 선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무렵 강치영 선수는 이 대선배인 장희진 선수하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남자 국대즈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준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김우진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자 국대즈에서는 아마도 장희진 선수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도쿄 상관왕인 안산 선수님도 대의원 총회 때 장희진 선수가 수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동경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즉 장희진 선수의 등을 바라보면서 꿈을 키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강시영 선수도 이 국대 시절 2015년에 국대 시절에
막내 생활을 하면서 장희진 선수로부터 굉장히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소 얄궂게도 두 사람 사이를 흔들어 놓게 되죠. 어떻게 흔들어 놓게 되냐?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서 실시된 그야말로 피말리는 국대 선발전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강시영 선수가 거의 뭐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제 유망주였거든요. 될 줄 알았는데 진짜 딱 1점 차이로 정말 얄궂게 딱 1점 차이로 막판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점 차이로 그 강시영 선수를 누르고서 막판에 국대에 승선한 선수가 장희진 선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리우올림픽 라인업이 기법의 최미선, 장희진 이렇게 이제 꾸려지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투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장희진 선수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인생에서 양궁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이런 때가 아니라 바로 그해 국대 선발전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피말리는 승부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승자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뭐 패자 심정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강시영 선수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좌절감에 빠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거의 뭐 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강시영 선수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강시영 선수도 그때 당시 상황을 회상을 하면서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날마다 그렇게 이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장희진 선수도 사실 과거에 그러한 전력이 있어요. 장희진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국대 선발전을 진짜 한 끗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희진 선수 입장에서는 강시영 선수가 이렇게 떨어진 게 남 얘기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당한 거 너도 한번 당해봐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장희진 선수가 진심을 담아서 이제 위로를 해줬대요. 강시영 선수한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조언을 해줬다라고 하죠. 당시 강시영 선수는 실제로 장희진 선수하고 자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해요. 수시로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충격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던 분이 장희진 선수였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를 또 회상하면서 강시영 선수는 이런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장희진 선수하고 같이 올림픽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하면서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리올림픽에 출전해서 실패한 강시영 선수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와신 상담에 돌입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강시영 선수는 와신 상담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